중독물질에서 게임을 빼느니 차라리 마약을 빼는 게 낫다. 이 말은 지난 2월 국회에서 열린 중독법 공청회에서 한 대학교의 정신의학과 교수가 한 발언입니다. 소위 말하는 전문가가 무려 국회 공청회에서 마약과 게임을 직접적으로 연관시킨 셈인데 일반인들은 이런 발언을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2013년 1월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은 인터넷 게임 중독 치유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인터넷 게임 중독 예방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합니다. 손인춘법의 내용 중 가장 문제가 된 건 이미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셧다운제 시간의 확대와 객관성을 담보하기 힘든 중독 유발 지수의 도입, 그리고 게임 업체의 매출액 중 1%를 치유 부담금으로 부과하는 것입니다. 그 뒤를 이어 2013년 4월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은 중독 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을 발의합니다. 신의진법에서 가장 논란이 된 건 과연 인터넷 게임 등 미디어 콘텐츠를 도박이나 마약과 함께 4대 중독으로 분류해 국가 차원에서 관리해야 할 문제로 볼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21세기에 인터넷 게임 등 미디어 콘텐츠는 남녀노소 누구나 일상적으로 즐기는 문화활동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걸 마약이나 도박과 같이 취급할 수 있을까라는 근본적인 물음이 전혀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법들은 그 내용만큼이나 논의 과정도 굉장히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입법을 위한 공청회나 토론회 등에서 참석자들의 불균형한 구성으로 인해 법안 반대 측은 계속해서 소외당하고 있으며 관련법을 자신들의 수건사업이라고 말하는 한국중독정신의학회의 차기 이사장으로 거론되는 인물이 법률 공청회의 사회를 맡는 등 과정 자체가 이미 중립성을 상실한 것입니다. 대의민주주의 사회에서 입법 과정을 이렇게 편파적으로 진행하는 게 과연 온당한 일인가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마시는 콜라나 커피에 중독되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이를 국가가 특별 관리할 수 없는 것처럼 게임에 중독되는 사람이 있다고 무조건 국가가 게임을 특별 관리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물론 중독이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면 국가가 관심을 기울여야 하겠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중독의 대상이 아닌 치료의 대상에 집중해야 하고, 특히 법을 만들 때에는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여성가족부 조사 결과 셧다운제 실시 이후 심야에 게임을 이용하는 청소년의 비율은 겨우 0.3% 감소한 반면 게임을 하기 위한 주민번호 도용은 무려 40%에 달했다고 합니다. 요즘 청소년들에게 밤 10시부터 아침 7시까지 인터넷 게임을 전혀 못하도록 하는 게 과연 실현 가능한가요? 또 도박 산업의 부담금도 0.3% 수준인데 어떻게 게임 산업의 부담금이 1%가 될 수 있을까요? 문화예술 활동인 게임은 마약이나 도박과 분명히 다르다는 걸 인정하고 좀 상식적으로 입법 활동을 해주길 바랍니다. 고발리포트 아서정이었습니다.